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빅낫게 병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교재 2장에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떤 이런 그 GUI 형식, GUI라는 것은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니까 우리가 그래픽 형식으로 드래그인 하는 분석은 자칫하면요,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고 엉뚱하게 그냥 실행만을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윈도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누르면 다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본질적인 내용들을 더 먼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요, 자,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배워가실 내용은 변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이름을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대다수 학생분들은 변수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자어로 적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변수라는 게 오늘 뭔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케이스라는 이 말은 실은 또 변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수와 사례는 또 굉장히 다른 서로가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변수와 사례가 뭔지 구분하시는 게 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 수업에서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라는 게 도대체 뭔지, 데이터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테마는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유형도 우리가 알아보시고요. 네, 그렇게 또 정의도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중요한 변수, 사례, 데이터, 통계량을 저와 함께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데이터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의 구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변수와 사례를 함께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사례만 있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변수하고 사례를 묶어서 우리가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변수가 뭐냐? 자,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측정을 얘기합니다. 자, 변수는 하나하나의 측정치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측정치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엑셀 파일로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자, 보시면, 자, 엑셀 파일의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료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번호라고 하는, 자, 이 번호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결국 피험자라고 할게요. 피험자는 대상자입니다. 자,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변수가 있고요. 나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러분들 연령, 나이, 성별은 남자냐 여자냐, 그다음에 학년은 여러분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키, 몸무게, 강의 만족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우리는 지금 변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뒤에 있다가 제가 같이 한번 열어봐서 지금 이 2장에 대한 데이터 파일이 그 이그제프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제 파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밑에 사례, 사례, 내용이 없는 거죠. 만약 변수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분석이 불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밑에 케이스,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례는 결국은 대상 수가 되겠네요. 각각에 해당되는. 자, 예를 들면 보시죠. 자, 번호는 쭉 다 빠진 사람 없이 있을 거고요. 자, 나이는 지금
예, 이렇게 쭉, 자, 30개의 사례가 지금 있는 겁니다. 1번부터 30번에 해당되는 사람까지 나이, 성별, 학년, 키, 몸무게, 강의 만족도가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하는 사람, 연구자 입장에서는 강의 만족도, 자, 연령에 따라서 강의 만족도가 다른지, 학년에 따라서 다른지, 또는 이 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뭔지, 또 키나 몸무게가 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면, 자, 이런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예측 모형을 하나 구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게 이게 변수고요. 자, 밑에 있는 게 이게 각각 해당되는 대상수를 사례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는 자, 7개의 변수로 30명의 사례를 조사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자,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가장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속성을 잘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데이터의 분류를 안다라고 우리가 같은 말이다라고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장 첫걸음은 실은 변수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또 다른 수업인 빅데이터 기초라는 수업에서 조금 더 깊게 다룰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 데이터의 분류를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지금 제가 이 2장에서의 이그젠플 데이터를 보시면 자,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느냐. 자,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자, 7개의 변수가 있었고요. 자, 이거 각각 하나하나를 변수라고 그래요. 자, 번호 변수, 나이 변수, 성별 변수, 학년 변수, 키 변수, 몸무게 변수, 강의 만족도 변수. 자, 이렇게 지금 불러주고 있죠. 자, 그리고 30개의 사례가 1번부터 30번까지 쭉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모두가 다 똑같은 변수냐? 자, 변수의 유형이 또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변수의 유형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1번 변수는, 네, 이거는 그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왜 질적 변수냐? 지금 번호는 사실은 이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면 1번 사람 홍길동, 2번 사람 성춘향, 뭐 3번 사람 영수, 철수 이런 거를 지금 이름을 적기엔 너무 기니까 각각의 번호로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2번 사람이 1번 사람보다 2배 더 무언가 많아서 2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질적 변수라고 하고요. 다항 변수라고 하면 뭐냐 하면, 자, 질적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항이 있고 이항이 있는데요. 다항은, 자, 범주라는 건 구분이에요. 자, 조금 더 쉬운 말로 구분인데, 구분이 여러 개인 거예요. 자, 최소 둘 이상인, 세 개 이상인 거죠. 자, 이항은 범주, 구분이, 예, 두 개인 겁니다. 딱 두 개로 구분되는 걸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이항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성별이 대표적인 네, 질적 변수이면서 이항 변수, 자, 바이너미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항 변수입니다. 남자 여자 말고는 없잖아요. 물론 뭐 제3의 성별로 뭐 트랜스젠더나 뭐 이런 것들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때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항 변수는 여기서 하나가 있었네요. 예, 다른 건 이항 변수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 양적 변수가 있습니다. 양적 변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연속형 변수를 얘기해요. 자, 크게 보면 질적, 양적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예, 범주형과 연속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자세한 건 여러분들 빅데이터 기초 수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해석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나이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 2, 3, 4, 5, 6, 7, 8 예, 나이가 7살, 8살, 9살, 10살 셀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 10살보다 20살은 네, 나이가 2배 더 많죠. 예, 연산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자, 키나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수량을 우리가 얘기해주는 변수인데요. 이것도 역시 양적 변수고 셀 수 있으니까 연속형이에요. 자, 키도 셀 수 있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뭐 100cm보다 2m, 200cm면 어떻습니까? 키가 2배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50kg보다 100kg는 2배가 더 많은 거고요. 네, 50kg보다 60kg는 네, 10kg가 더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연산도 가능하죠. 자, 셀 수 있고 연산도 가능하니까 네, 우리가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자, 강의 만족도는 여기서 네, 양적 변수고 이산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이산형이라는 게 뭐냐? 이산형은 간단합니다. 연속형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산형은 소수점으로 네, 표시할 수 없는 예, 표현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이산형이라고 그래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산형이라고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예, 다른 것들은 소수점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키가 183.5 뭐 이런 식으로요. 몸무게는 82.3kg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나이도 마찬가지죠. 28세지만 28세 6개월 네, 28.3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강의 만족도는 여러분들 자, 강의 만족도 1, 뭐 매우 나쁘다,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이면 3.5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예, 강의 만족도는 우리가 점 몇으로 사실은 이 자체에선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평균을 재서 0점 몇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소점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의 만족도 자체는 우리가 이 변수에서는 입력할 때 소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 따른 형태 구분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표에서 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를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자, 양적 변수는 뭐다? 자, 셀 수 있는 변수예요. 자, 질적 변수는 셀 수 없는 변수고 이건 단순히 구분을 위한 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 변수는 연속형 변수와 이상형 변수가 있고요. 자, 연속형 변수는 네, 여러분들 뭐 그냥 실수값, 예, 소수점까지 포함해서 예, 할 수 있는 변수고 이산형은 정수값. 자, 결국은 이상형은 소수점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수점은 표기할 수 없다. 표현이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대표적으로 연속형 변수는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나이나 키, 몸무게를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이나 키, 몸무게는 예, 셀 수도 있고 소수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자, 반대로 이산형 변수인 네는 강의 만족도는 우리가 소수점으로는 우리가 측정 당시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형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래피드 마이너 프로그램에서는 연속형을 리얼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자, 그 이산형 변수는 우리가 인테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적 변수는 우리 구분을 위한 변수였는데 이항 변수 이거는 예, 자, 둘로 구분한 거예요. 성별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남녀. 자, 다음 변수는 자, 구분 변수가 여러 개예요. 자, 셋 이상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자, 번호나 학년 같은 경우 1학년, 2학년, 3학년, 셋 이상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두 가지 값을 가진 질적 변수 우리가 이항 변수, 여러 값을 가진 질적 변수를 다항 변수라고 하는데요. 자, 래피드 마이너에서 표현하는 법 우리가 아셔야겠죠. 그래서 래피드 마이너에서는 바이노미얼이라고 표현하고요. 다항 변수는 폴리노미얼이라고 예, 각각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데이터 실제를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네,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래피드 마이너에서 어떻게 지정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자, 제가 색깔을 바꿔서 자, 요 부분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래피드 마이너에서 자, 리얼은 연속형 변수고 인테그럴은 자, 이상형 변수고 바이노미얼은 이항 변수고 폴리노미얼은 다항 변수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요. 자, 변수의 종류, 변수의 역할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할에 따른, 우리가 아까는 변수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했고 지금은 역할이에요. 자, 역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 모형에서 자, 투입할 거냐, 투입하는 변수냐, 아니면 이것을 분류, 예측하는 변수냐. 자, 즉 이게 설명이 되는 변수고요. 이거는 결과가 되는 변수겠죠. 자, 그러니까 설명물이 있고 결과물이 있겠죠. 예측을 하려면 우리가 바구니 안에 뭘 넣는 게 있을 거고 나오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거에 따라서 변수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d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id 변수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ID 변수는 ID라는 게 여러분들 주민번호 같은 거거든요. 영어로 ID는 주민번호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식별, 구분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데이터에다가 친절하게 홍길동, 성춘향 다 적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너무 적고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한글로 성춘향 적어봐야 이 사람이 성춘향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컴퓨터는 수치로 이해를 하죠. 예, 그래서 1번에 성춘향, 2번에 홍길동, 3번에 영수 이런 거를 숫자로 넣어주는 겁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자 1번 번호가 있고요. 자, 이거는 구분을 위한 거죠. 정말 개인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ID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나이, 성별, 학년, 키, 몸무게, 강의 만족도는 레이블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라벨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라벨을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결과물이 되는 변수예요. 자, 여기서 라벨은 여기 죄송합니다. 살짝 안 지워지나요? 네, 이걸로 지워둘게요. 오, 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라벨은 자, 반응 변수를 의미해요. 또는 레귤러는 설명 변수를 얘기해요. 자, 지금부터 반응 변수, 설명 변수가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빅데이터 기초 수업을 들어보시면 거기에 더 정확하게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반응 변수는 목적이 되는 변수예요. 즉, 결과가 되는 변수겠죠. 자, 우리가 암을 예측하고 싶습니다. 암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다 할 때 반응 변수는 예를 들면 암이 되겠습니다. 암을 예측하는 결과가 되는 변수. 자, 설명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레귤러라고 하는데요. 설명이 되는 변수는 결과가 되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설명이 되는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암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은데 연령, 성별, 흡연량, 음주량을 조사해서 자, 이런 변수들이 조합했을 때 자, 암을 얼만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때 암이라고 하는 반응 변수를 제외하고 연령, 성별, 흡연 여부, 음주 여부는 각각 설명 변수. 자, 암을 예측하기 위한 설명을 위한 변수죠.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 자, 다시 얘기하면 자, 반응 변수를 제외한 변수. 이것을 우리가 설명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제외한 변수. 자, 그러면 자, 이 자료에서 반드시 뭐 강의 만족도만 라벨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 변수, 레귤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분석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자, 제가 분석하는 사람이 강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때 강의 만족도가 반응 변수, 나머지는 설명 변수가 되는 거고요. 자, 제가 그게 아니라 자, 이 클래스에서 몸무게를 예측하는 변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몸무게가 이제 반응 변수가 되고 나머지는 설명 변수가 되겠죠. 자, 그것도 아니고 제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별을 맞추고 싶어요. 자, 성별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때 성별이 반응 변수가 되고 나머지는 설명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변수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해야 되고요. 자,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분석할 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강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 마음을 읽어서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 강의 만족도라는 게 결과물이야. 내가 예측하고 싶은 거야 라고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때 우리가 이 변수를 눌러서 자, 라벨 변수, 즉 반응 변수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 변수는 자, 설명 변수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자, 아셨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열심히 또 복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시간에서 마지막은 우리가 래피드마이너스 취급하는 데이터 저장 양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래피드마이너스 취급하는 데이터 저장 양식은 크게 자, 엑셀 형태가 있고 텍스트 형태가 있고 기타 파일 형태가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은 이 래피드마이너스 참 대단한 프로그램을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널리지 플로우 형태의 프로그램, 널리지 플로우는 이렇게 드래그인 하는 걸 말해요. GUI 형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랭귀지를 짜는 게 아니라 클릭 형태로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사실은 효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파일을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웨카라든지 그 다음에 IBM 모델러 같은 프로그램들이 역시 대표적인 우리가
그 널리지 플로우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네, 파일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자, 저장을 바로 엑셀 형태나 텍스트 형태, 그 다음에 세스나 자, AREF가 바로 웨카라는 프로그램 파일 형태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타 또 스타타 형태 파일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 심지어 SPSS 파일도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이 된다는 건 반대로 그런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XLS라는 형태는 그 엑셀이고요. TXT는 여러분 잘 아시는 텍스트고요. 자, 나머지는 이러한 이제 파일명으로 확장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했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바로 데이터의 구조, 구성,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